한동훈 얘기입니다. 잠깐만. 왜 3만 4냐 또. 너무 아주 획기에서 넘어서 핵폐기 부리고 아주 그냥. 오늘 너무 힘드네요. 핵으로 시작해서 핵으로 계속 네. 가고 있네. 자, 해볼게요. 아니,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대학신문 데일리 펜실베니아인이 안농훈 조카들의 논문 표절 조사 청원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가 학생들의 표절 혐의를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에 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 공개한 논문 표절률이 최저 46.2에서 최대 78.2%로 나왔습니다. 이번 표절 의혹은 한국에서 최근 임명된 안농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고 하면서 한국 상황도 소개했는데요. 한 장관이 지난 5월 초부터 딸이 대학 입시 컨설팅 업체에 돈을 주고 여러 논문과 온라인 서적을 작성하겠다는 의혹에 직면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학신문에도 한동훈 사태가 기사로 났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저 국제뉴스인데 한동훈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국제적으로 유명인이 네, 국제적으로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조카들, 그다음에 딸 의혹까지 다 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는 거지.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한동훈 사태가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고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살짝 국내로 돌아오면은 연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인데요. 이른바 안농훈 사태를 이렇게 규정했더라고요. 친인척 스펙 공동체 논란.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야. 이 안농훈 조카 논문에 대한 검증 책임이 연세대학교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모 교수가, 이 이모 교수는 안농훈의 처남댁이거든요. 이모 교수가 2019년 안농훈의 처남댁이면 그 처남은 아내 여동생의 남편, 처남이잖아. 남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 검사 시절에 성폭행한 그놈 아니에요? 네, 걔의 아는 것 그놈의 같은데. 와이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네. 아유, 이 범죄자 집안이라 사실 그 범죄 행위로 얘기하면은 바로 딱딱딱. 네. 그 이모 교수가 2019년 미국 고교생이던 안농훈의 조카 최모 양과 공저한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 여부 조사 주체와 관련해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더라도 이모 교수는 연세대 교수이기 때문에 이 논문도 대학 연구윤리위의 관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당 논문 검증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랑 연세대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해당 논문을 알지 못한다, 우린 제보가 들어와야 조사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제보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세대 학생들 뭐 하나 또? 연세대 학생들이 일어나야지. 그리고 이거 안 되잖아. 그죠? 그때 뭐 공정 뭐 이런 거 하면은 해야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때 서울대 학생들이 왜 집회를 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언론 보도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시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기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부추겼지, 언론들이. 니들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에서 그런 집회를 하게 됐고, 그렇게 보면은 개돼진 겁니다. 그냥 언론 보고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네?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학생들이 지금.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어쩌다 이렇게 수준이 떨어졌나 싶은 게.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 그냥 언론 졸라 많이 나오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매일 나오네? 그리고 결국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그거 말고도 뭐 연대 고대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교수가 딸을 뭐 어떻게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조용했어요. 왜? 보도 거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80년대, 90년대 보면은 80년대 선배님들은 그 당시 대학생들은 심지어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도 반정부 시위를 했었고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인이라는 게 딴 게 지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통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그 지성인들, 대학생들은 외신들을 보고도 다 알았고 자발적으로 정말로 사실 서슬퍼런 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진짜 잡혀가고 죽고 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죽고 이런 상황인데도 대학생들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시절이랑 지금을 비교하면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거죠. 차라리 그 시절에 보도를 막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 언론들이 조작하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렇죠, 그건 아닌데 너무 답답하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들도 이상한 것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교수님이 그랬어요. 차라리 학생들 더 맞아라. 비폭력으로 시위해라. 너네 왜 쇠파이프 드냐? 이래서 교수님하고 수업 시간에 그거 가지고 토론이 붙고 논쟁이 붙었거든요. 도대체 학생들이 얼마나 체류탄이나 이런 걸 맞아가지고 백골단에 맞아가지고 그 청춘들이 죽어야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비폭력하라고 얘기할 거고 쇠파이프 들지 말라고 얘기하실 거니까. 지금도 현장에 가면은 끊임없이 사수대 앞에 선 학생들은 계속 백골단이나 정경들한테 맞아서 계속 머리가 깨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전에는 또 계속 뭐 분신하는 대학생도 되게 많았고 얼마나 죽어야지 독재를 안 할 것이냐 뭐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아무튼 그거랑 상관없어 그래. 그거 그 옛날 얘기야. 시절에는 그랬어.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처럼 막 자유롭지 않았어도 그 시절은 그게 가능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자체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진리의 상아탑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마.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 아니야 더 이상.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현저하게 적어졌고 이 움직이는 것 자체도 기존 언론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장난질에 놀아나는 수준이에요 거의. 그리고 그런 투쟁을 한다고 해도 대학생들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학생들끼리도 또 달라. 한 애들하고 안 하는 애들 거의 대부분 안 해요. 안 하는데 한 애들 또 오면 그 조중동의 이런 언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찍어가지고 또 냅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내죠? 그러면 그걸 또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악순환이. 너무 좀 그래서 지금은 그 시절 대학이 하던, 대학생들이 하던 그 정말 지성인의 어떤 사회적 책무, 사회적 윤리 어른이 아닌 이런 거지. 것들을 어른이 이런 아니야. 것들을 지금은 진보 유튜브들이 하고 있다. 근데 진보 유튜브에 나이가 너무 많아 다들. 죄송해요. 제가 내년이면은 50이네요. 죄송해요. 나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저도 어디 가서 막내라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 막내가 그래도 가능한 개딸 거지. 집회는 갈 수 있는 수준이잖아. 아직은. 넌 갈 수 있잖아. 너는 갈 수라도 있지. 나 못 간다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대학교 이런 것들이 단독 보도 나오면, 그러니까 한동훈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의 뭐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학생들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본인들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고 언론들이 보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앞으로는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2030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의 아이들, 우리 이제 초등학생인 아이들도 사실 이 방송 같이 보고 엄마 아빠랑 같이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지금하고는 굉장히 또 다를 거다. 거기에 저는 희망을 걸고, 맨날 이거 얘기해봤자 뭐하냐고, 우리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가 아니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꿈꾸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재명이네 마을에도 뭐라고 올라왔냐면 2030 여성들이 이제 꼭 오늘 집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송 작가 TV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글을 올려놨냐면 목화빵님께서 올린 글인데 저희가 집회한다는 내용을 보시고 박지원 때문에 힘 빠져서 투표 포기하려고 했는데 힘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꼭 집회를 해야 되겠구나. 많이 참석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생각해보면 20, 30대, 그러니까 어릴 때 잘 몰랐거든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여기는 아예 행동을 해버리잖아. 박지원도 그렇죠. 실드 좀 치다가 도저히 아닌데? 그러면은 집회해서 얘 사퇴하고 사과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럼 집회하자. 이게 딱 되잖아요. 되게 신기해요. 대단해. 진짜. 그러니까 행동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대단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훌륭하신데 다들. 진짜 훌륭하다. 우리 2030들 너무 훌륭하신데 너무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사실 우린 생각이 또 너무 많아. 우리 세대는 생각이 너무 많아. 네. 근데 2030은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야 나와. 근데 또 이 친구들은 되게 현명하게 해요. 잘해. 잘하고. 결과물들을 벌써 쏙쏙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네. 했던 걸 보면 우리보다 오히려 그릇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훨씬. 맞아요. 맞아. 부끄럽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네요. 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2030 개딸들, 양아들이 쑥쑥 잘 커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 친구들이 배지를 많이 달아야 된다. 이 친구들을 일꾼으로 쓰고 싶다. 일 잘하더라. 니들 일 참 잘하더라. 박지원 그래서, 같은 애는 내리고요. 예. 네. 정말 우리 개딸들, 양아들들을 저는 일꾼으로 삼고 싶습니다요. 일을 너무 잘하십니다요. 훌륭하십니다. 파이팅. 오늘 네. 집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